안녕하십니까. 앵그리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서울 청약시장의 충격적 현실 또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엔 특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현황에 대한 분석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고덕 강일 대성 베르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분양가 거의 한 9억 9천 수준이고 만약 당첨되면 주변보다 2, 3억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대단했습니다. 최저 당첨 가점이 71점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4인 가족 만점이 69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평균 당첨 가점도 73.23점입니다. 경쟁률은 거의 100대 1에 가깝거든요. 자, 그러면 69점이 만점인데 왜 떨어졌나 보니까 무주택 기간이 15년인데 최대 가점이 32점, 그 다음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에 최대 가점 17점, 부양 가족이 3명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부부 자녀 둘 하면 20점, 이렇게 하면 69점인데 69점은 4인 가족 기준으로 만점이지만 여기 이제 인기 좋았던 이제 34평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가구하고 장기 무주택자들이 몰려가지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B 타입은 이제 최저 69점에 턱걸이를 했고요. 101 타입도 69점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인기 평형에 앞으로 69점을 가지고 청약을 해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단지 내에서 약간 비선호하는 B 타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34평형이 아닌 101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40평형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노리는 전략이 이제 슬슬 필요해져 간다. 이게 지금 이제 고득점자들의 전쟁터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했던 레미안 원페를라나 아크로 리츠카운트 같은 것도 거의 다 최저 당첨 가점이 69점이었고 아크로 리츠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70대였습니다. 점수가. 이번에 이제 대성 베레일도 71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청약 시장은 이제 70점 이상 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청약하는 곳이지 69점 정도 가지고는 서울 시내에서는 청약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습니다만 8, 9, 10월에 걸쳐서 서초동의 레미안 트리니원이나 서초동의 아크로드 서초, 그다음에 잠실의 송파의 잠실 르웰 같은 경우가 이제 분양이 시작되는데 이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70점에서 71점, 2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실수요자하고 이제 투자자하고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입주해야 되는 실수요자들은 추첨제 물량을 노리기 바랍니다. 추첨제 물량은 거의 한 5%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첨되기는 그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청약은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는 서울만 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타입별로 그 안에서 가장 선호하는 타입을 무조건 청약을 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눈치를 봐서 B타입이나 C타입이나 이런 것들도 판상형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자,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해야 되나? 이제 저가 매물 찾아야 됩니다. 또 전세가율 높은 지역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을 노리는 거는 이제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 기존 재고 시장을 노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시점이 되었다. 이때는 무덕되고 그냥 점수도 낮으면서 청약만 넣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 매수 심리가 거의 130 정도 올라왔거든요. 수도권도 118이니까 우리가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비 심리가 매수 심리가 높은 쪽이 이제 101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격은 꿈틀거리는 게 사실이고 원인은 이제 공급이 축소된다는 거하고 하반기 금리 안정은 더욱 안정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도 아마 여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심리가 이제 지금 상승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의 경향은 4인 가족 만점자도
탈락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고동만의 일도 아니고, 자 그러면 집값은 더 오르는데 청약은 더 어려워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시장 분위기가 지금 전환된 거는 사실이에요. 또 현실적인 그 청약 당첨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득점을 가지신 분들은 뭐 계속 노려볼 만합니다만 실제 뭐 60점대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때는 지금이 상당히 혼란기인데요. 이때는 빨리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맞지도 않는 전략을 들고 이걸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자들은 이제 수도권의 신축 단지까지도 이렇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면서 이익이 2.5기 신도시라고 하는 뭐 위례, 평촌 이런 지역도 이제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매수 심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30이 넘은 상황이 됐고 청약은 뭐 70점대가 돼야 당첨이 되는 수준이 됐고 공급은 부족하다 그러죠. 하반기에 몇 개 나오는 분양시장은 뭐 경쟁이 뭐 더욱더 치열해지게 보인단 말이에요. 기회가 이런 기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서 비인기 평형이라든가 뭐 추첨제 이런 것들을 노려볼 그런 시점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해서 강남 재건축이 이제 또 경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특히 뭐 압구정을 비롯해서 잠실, 목동 이런 데들이 자기네는 이제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재건축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뭐 설계를 뭐 화려한 설계를 하고 위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승인을 빨리 해야겠다는 거예요. 왜냐? 승인을 왜 빨리 해야 되냐? 이제 정치적 이슈까지 떠오른 겁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런 분위기 같으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재선을 한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신속통합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그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을 추진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박원순 시장 같이 뭐 35층 이상은 안 된다는 등 뭐 그때는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이제 조합에서 각 재건축 조합들이 요새는 시장 임기 내에 빨리 이 인허가를 마무리해서 속도전을 펼치자. 시간이 급하다. 뭐 이런 쪽으로 좀 경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곳이 이제 압구정 2구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삼성하고 이제 현대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삼성하고 현대도 거의 뭐 사활을 걸고 있죠. 그런데 이제 조합원의 관심사가 바뀐 겁니다. 이제 서울시하고 자꾸 부딪히지 않고 설계를 빨리 통과시켜서 빨리 인정을 받아내서 오세훈 시장 임기 내에 완료를 해서 착공에 들어가든 뭐 아니면 최소한 인허가까지는 맞춰놓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 잠실 목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한강뷰 임대주택 이것도 수용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뭐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뭐 길을 뭐 4차선 이상으로 내라, 공원을 뭐 5% 이상 내놔라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목동 6단지도 내년 6월까지 이제 목표인데 그 선거 전에 인허가를 완료하려고 지금 모든 재건축 단지들의 그 공통된 의식이 선거 전에 인허가 완료를 끝내자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수요자여서 주택 매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일단 인허가 속도가 빠른 단지부터 우선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규제가 너무 심한 데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것들이 상징적인 곳인데요. 대치의 음마나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것들이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이 재건축을 노리는 것보다는 그 신통 기획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재건축 단지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자들은 규제가 많은 데는 왜냐하면 인허가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또 실행력 중심이니까 속도가 빠른
중심 단지를 만약에 재건축을 매매를 생각하신다면 골라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시장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은 인허가를 내놔도 시간이 걸리는데 몇 년씩 인허가까지 안 되면 이거 뭐 장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속도가 빠른 단지를 빨리 골라내서 집중을 하시고 또뭐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제 서울시장이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교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 쪽의 어떤 집권이 결국 서울시장까지 이제 확산된다면 과거 같은 그 규제가 다시 막 부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단지를 빨리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되 다만 지역을 너무 넓게 잡으시면 이걸 정보를 수집하고 골라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회가 되면 지역별로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는 부분들은 그런 속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